쓰라고 주긴 하는데 아씨 녹음되고 있었네. 충전 좀 하고 올게. 두 번에 나눠서 해볼게요. 자, 시작했고 이미 1분 15초가 흘렀습니다. 잘 봐, 짝꿍. 액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해를 잘하면 돼. 이해. 여기는 막 계산하는 문제가 없어요. 이해만 잘하면 된다. 자,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뭐냐면 끌어당기거나 미는 뭐 이런 힘들 얘기하는 거야. 상호작용이. 물질 상태하고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기체는 뭐니? 거의 분자 사이에 멀지. 멀면 인력이나 청력이 거의 없겠지. 그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뭐니까? 근데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꽤 가깝지. 그지? 그러니까 서로 인력, 청력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떤 게 인력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특히 인력. 오케이? 액체부터 볼게. 기체를 온도 낮추면 또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그지? 또는 압력을 높여도 액체가 될 수 있어. 그런 게 대표적인 뭐냐면, 석유가스, 천연가스 같은 걸 압축시켜서, 액화시켜서, 이제, 그 회색통에 넣어서 쓰잖아, 연료로. 그지? 그런 거야. 원래 그 기체야. 그러니까, 나오면 뭐야? 바로 기화돼버려. 기체가 돼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온도를 낮춰도 압력을 높여도 어떻게 된다? 기체가 액화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상호작용이 되고 액체 상태로 변한다. 액체 분자 사이에는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좀 있다. 인력이라고. 인력. 알지? 고체는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래. 다 그렇진 않아.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일 때가 더 가까워. 얼음보다. 그래서 물을 얼리면 얼음이 부피가 늘어나. 더 멀어지니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자 간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더 가까워지니까 더 강해진다. 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체일 때. 자,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분자 사이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할 거야. 그 힘을 2번에 쌍극자 사이의 힘, 그리고 여기 3번에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아주 특별한 힘으로서 수소결합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됐니?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긴 해. 쌍극자 사이의 힘부터 보자고. 쌍극자는 뭔데? 쌍극자가 그런 거야. 어떤 하나의 입자가 있잖아. 얘는 중성이야. 뭐 분자는 중성이지, 그지? 중성인데 원래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잖아. 근데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중심에 원자핵에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고, 그지? 주변에 전자가 움직일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분자를 만들었을 때 전자가 조금씩 원자에서 움직일 수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 분자 공간에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해서 0인데 중성인데 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좀 많이 쏠리고 이쪽이 쏠렸으면 당연히 반대쪽은 뭐야?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게 약한 극성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런, 우연히도 만들어지는 그 약한 극성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분자 안에서, 한 입자 안에서,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라고 얘기해, 쌍극자. 분자 내에서 크기에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것인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방금 얘기해. 근본적인 원리는 전자들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그지? 그럼 그때 잠깐 이쪽은 플러스 치우친 데 전자가 많은 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렇게 근데 이 플러스가 0.74라고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도 반드시 0.74. 왜? 합해선 0이 돼야 되지. 원래도 0이었으니까. 그지? 그렇게 크기는 같고 봐봐.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게
서로 떨어져서 한 분자 안에 존재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쌍극자라고 한다. 그럼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 힘, 쌍극자 사이 힘은 뭐냐? 그렇게 쌍극자를 모든 분자가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극성 분자는 뭐니? 쌍극자가 상수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냥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항상 약간은 플러스, 이쪽은 항상 약간 마이너스 이런 식이지. 이제 극성 분자들끼리 서로 가까워졌을 때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기적 인력, 정정기적 인력. 됐지? 이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거야. 유지되는 거니까 쌍극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극성 분자에 있는 거야, 쌍극자. 됐나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에는 그냥 쌍극자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어. 됐지? 쌍극자 사이 힘과 끓는 점을 비교한 거지, 그지? 밑에 표를 보면, 일단 우리 볼게. 이거는 디메틸 에테르, 얘는, 아세트알데히드, 얘는, 메틸, 사이아노메틸, 뭐, 이런 거야. 이름 보면, 이 물질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화학에서 명명법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알 필요는 없어. 봐봐. 분자량이 비슷한 걸 모아봤어. 맞지? 비슷하지? 쌍극자 모멘트가 1.30, 2.75, 3.94 팍팍팍팍 커지지? 그지? 이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면 쌍극자의 극성의 크기야, 크기. 쉽게 얘기해서 극성의 크기야. 근데 CH4CN이 얘보다 훨씬 크지? 그 끓는 점이 어떻게 돼? 극성이 크니까 끓는 점이 훨씬 높아지지? 100도 이상 높아지지? 왜 그럴까? 극성이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노골적으로 세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분자들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세니까 찰싹 세게 달라붙어. 자, 끓는다는 게 뭐야? 이 한 분자 한 분자가 기체가 되는 거지. 떨어져 나가야 돼. 근데 세게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뭐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약하게 붙어 있으면 훅 불어도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는 애들이 끓는 점이 낮은 거야. 그럼 쉽게 떨어지는 애보다 그 한마디로 쌍극자 사이 힘이 약한 거고, 쌍극자 사이 힘이 크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왜? 쉽게 안 떨어지니까 온도를 더 높여야지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지. 연결이 돼? 그럼 무극성은 잘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잘 떨어지지. 무극성은 엄청 잘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제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데, 분산력이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극성 분자 사이의 힘. 쌍극자 사이의 힘. 맞지?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 이거든. 자, 어떻게 해서 무극성인데, 극성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냐 하면 이거야. 여기 그림에 보면 순간 쌍극자라는 게 있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쌍극자가 어떻게든 만들어진다고? 확률적으로 전자가 어느 한쪽 살짝 치우치면 무극성 분자인데도 치우치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지. 봐봐. 그런 물질이 액체나 고체에 많이 있는데 하나가 살짝 치우치면 주변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하나가 살짝 치우치면 도미노처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치우치게 된단 말이야. 치우쳤을 때 살짝 약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왜? 한 분자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됐으면 이쪽은 뭐가 돼?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 아니지. 여기 전자 많으면 이 전자 도망가잖아, 이쪽으로. 그럼 플러스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잠깐 끌어당기는 힘이 살짝 생기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도 순간 쌍극자가 생기면 양옆에 그지 아래 위 다 영향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쌍극자가 생기게 되지. 이건 순간 쌍극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쌍극자는 엄밀히 말하면 유도 쌍극자야. 유도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냥 쌍극자, 순간 쌍극자, 유도 쌍극자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거지. 의미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무극성 분자 사이에도 전기적 인력이 살짝 약하지만 있긴 하다는 뜻이야. 약해. 아주 약에 빠졌어. 알겠니? 있긴 해, 근데. 오케이? 순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라고 한 거지. 됐나요?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분산력과 끓는 점 또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야.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순간 쌍극자 사이의 힘이거든. 됐지? 순간 쌍극자 사이의 힘이니까 분산력이 크면 어쨌든 인력이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분산력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 이게 무극성 분자의 분자량, 몰 질량에 영향을 받더라고. 왜 그렇게? 몰 질량이 크다는 거는 이 한 분자에 있는 전자가 많다는 거야. 자식 새끼가 많으면 집안이 편한 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한 놈이면 한 놈의 비율로 사고를 칠 거고, 열 놈이면 열 놈의 비율로 사고 칠 거 아니야, 그지? 전자가 많으면 순간쌍자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런 확률 시행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쌍극자가 더 잘 생기더라고. 순간 쌍극자가. 그러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만들어지는 빈도나 강도도 더 크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순간 쌍극자가 더 많이 생기고 전자수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분산력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커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마 우리 수업 때 다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FCl, 뭐니? 17쪽 할로젠 원소들. 얘들은 분자가 될 때마다 두 원자가 결합해서, 그지? 분자가 되지. 맞지? 이랬을 때, 제일 가벼운 게 F2고, 제일 무거운 게 I2지. 이 네 종류 중에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얘들이 지금 할로젠 원소의 그래프가 끓는 점이거든. 끓는 점이 I로 가면 갈수록 높지. 그지? 높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I2가, I와 I 아니야. I2와 I2 사이에, 분자 사이의 힘이야. 공유 결합 힘이 아니야, 지금. 분자 사이의 그 끌어당긴 인력이 큰 거야. 덩치가 크고 전자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차이가 어때? 드라마틱하게 크지. F2는 끓는 점이 영하 한 100 몇십 도야. 근데 I2는 100도도 아니야. 200도에 가깝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상온, 즉 25도씨에서 F하고 CL은 기체고, 상태가. BR은 액체며, I2는 고체라고 배웠지. 보라색 고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 중요한 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 분자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뭐 때문에 전자수가 많고, 확률적으로 순간쌍자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분산력이 크고, 분산력이 크니까, 분산력은 분산되는 힘이 아니야. 끌어당기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걸 떨어뜨리는 기체가 되려고 하면 온도를 많이 높여줘. 열을 에너지 많이 줘야 된다.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괜찮지? 왜 괜찮겠니? 내가 설명 잘하니까 그렇지. 나름 읽으면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지? 설명을 시키고 그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잖아.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자의 전자수 언급을 했네. 평극현상, 요거 밑줄 평극현상이라는 표현을 예전부터 썼어. 나도 그렇게 배웠고. 오케이? 평극현상이 더 쉽게 또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한 족에서 분자 종류에서 또 18쪽에서도 마찬가지지, 그지? 비활성 기체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볼까? 오른쪽에 보면 탄화수소도 CH4, C2H6, C3H 하니까 분자량이 커지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점점 좀 올라가지. 그지? 올라가지. 160이라고 0.5는 엄청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분산력이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이거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덩치가 커지면 전자수 많고, 평극 현상 더 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분자 간에 당기는 힘도 크고,
그지?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더 높은 열을 줘야지만, 온도를 높여야지만, 기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끓는 점이 높다. 에게 영하 0.5도 이러지 마. 야, 영하 161도 입장에서는 영하 0.5도는 불바다야. 뭔지 알지, 그지? 불바다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분자 모양과 분산력. 이게 의미가 있대. 분자 모양과 분산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분산력이 아까 지금, 무극성 분자에서 어떻게 된다고? 분자량이 커지면, 덩치가 커지면, 질량이 커지면, 전자수도 많고, 편극 현상도 크게 일어난다고 했지. 여기서 뭐 얘기할 거냐면, 분자량은 거의 비슷해. 다른 종류긴 한데 거의 비슷해. 근데, 분산력이 모양 때문에 달라지는 걸 설명할 거야. 모양 때문에. 됐지? 이럴 수 있어. C5H12하고 CF5H12인데 네오펜테인과 노말펜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대. 네오펜테인, 니온은 새로이 만들어진 이런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려면 안 꺼지냐. 어떻게 생긴 거냐면 탄소 하나에 모든 곳에 탄소가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끝 탄소들은 다 수소가 3개씩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탄소 5개, 수소 12개야. 노말은 일직선으로 지그재그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요거는, 수소까지 이렇게 몽골 만들어 보면 약간 홈런볼 느낌이야. 동그래. 얘는 감작강 느낌이야. 약간 별로 안 구부러진 직선이야. 새우깡은 살짝 구부러지거든. 새우깡 얘기 안 했어. 감작강이 덜 구부러졌다고 나는 생각돼. 됐지? 그런 느낌이야. 자, 분산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가장 큰 기준이었던 전자수는 뭐야? 얘 둘이가? 아예 똑같아. 맞지? 분자식은 같잖아. C5H12. 그치? 발음 좋지? 됐니? 응? 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좀 약간 편하게 웃기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낮춰서. 나를 까내려서. 됐니? 그런데, 전자수 같아. 아마 전자수 때문에 생기는 편극 현상은 거의 같아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동그란 거하고 동그란 것에 접근해서 접근할 때 더 인력이 세질 거 아니야. 접근하는 면이 뭐야? 되게 동그라면 적지. 근데 직선이면 와이씨 엄청 많잖아. 편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이 뭐야? 훨씬 더 큰 게 직선 또는 평면 쪽이야. 작은 게 원뿔이나 구 모양 이런 거에서 작을 수밖에 없어. 접하는 면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 둘 중에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 그치. 얘가 더 높은 거야. 왜? 접하는 면적이 확률 면적이 크고 그러면 결국 결과적 편극 현상은 더 크고 그지? 그러면 분산력이 더 크고 그러면 떨어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열 에너지 온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끓는 점을 갖는다. 높은 끓는 점을 갖는다. 오케이?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쌍극자 사이 힘이야. 그렇긴 한데 힘이긴 한데 따로 이름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배우고 있어.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극성 분자 사이 힘이 쌍극자 사이의 힘이거든. 맞지? 처음 배웠던 거. 근데 그 힘은 그 힘인데 너무 두드러지게 센 힘이 있더라고. 그게 관찰되더라고. 그 두드러지게 센 게 뭐냐면 분산력에 비해서 10배 정도 세. 엄청 센 거야. 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분산력도 분자 사이의 인력이지. 이 수소결합도 분자 사이 인력이야. 근데 이런 자체가 뭐니? 결합이야. 인력인데 결합이야. 그러니까 진짜 결합만큼 세다 이 뜻이지. 한마디로.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NOF
아이돌 그룹 이름 아니고 NCT 같은. 자, 하고 H가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적어도 이 책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내가 표현해 줄게. F, O, N 순서대로 1, 2, 3등이야. 뭐에 대해서?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전기 음성도가 센 놈만 모았어, 이거. 그러면 공유된, 수소하고 공유된 거는 뺐겠지, 그지? 수소는 원래 전자가 몇 개 있었어? 한 개 있었는데 여기 공유하는데 줬지? 근데 뺏었으면 수소는 뭐야? 이 뒤쪽에서 우리가 눈으로 수소를 보면 어때? 뭐가 보여? 엉덩이가 보여? 원자핵이 보이지? 원자핵이 뭐지 근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릴 수 있는 전자가 아예 없어. 공유하면서 전자를 줬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간 부분적인 플러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노골적인 양전하야, 이거는. 다른 거와 달라. 다른 원자가 있었으면 좀 뺏기고 원자핵이 양성자 있고 주변에 전자 돌고 있겠지. 여기서 느꼈을 때 전자도 느껴지고 하겠지, 그지? 한마디로 전자가 양성자의 양전하를 가리지, 그지? 가림 효과가 있거든. 가려막기 효과가 있거든. 근데 이건 아예 가릴 게 없지, 그지?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노출이야, 노출증이야, 얘. 양성자 노출증인 거야, 얘. 됐지? 근데 이 주변에 또 NOF 같은 게 있다면 얘는 다른 N이든 뭐든 다른 거하고 결합했을 때 또 꽤 끌어당겼겠지. 얘는 노골적인 플러스고 이쪽에 또 NOF 같은 게 있으면 얘는 꽤 큰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얘가 붙으려고 하는 건 그냥 정전기적이 아니고 그냥 정기적 인력일 수도 있다는 거지. 개쎄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물이야. O하고 H의 관계에서 O는 마이너스가 되고 H들은 무조건 완전 양성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의 수소하고 다른 물 분자의 산소는 철썩 달라붙는 거야. 이게 꼬리를 보고 막 달라붙죠. 달라붙는 거야.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액체야. 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야. 액체물. 그리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붙으면 이게 고체가 되는 거지. 이게 붙으면서 약간 육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중간에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기거든. 그래서 밀도가 더 낮아지는 거야. 고체 때. 특징적인 결합 구조 때문에. 분자 간의 배치 구조 때문에. 됐니? 가장 대표는 물이지만 암모니아나 HF, C2H5OH 내가 좋아하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이야. 그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지. 왜? O에 H 붙어 있고, F에 H 붙어 있고, N에 H 붙어 있고, NOF에 H 붙어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자 사이에 아까 처음 배웠던 쌍극자 힘보다 훨씬 큰 분자 사이의 힘이 돼서 얘들은 떨어뜨리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물 분자는 사실 분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쪽에 속하거든. 분자량, 몰 질량 18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100도야. 100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분자량이 18하고 가까이 있는 게 16이거든. 그지? 메탄가스, 메테인이 분자량이 18하고 비슷하지? 그런 점 어때? 영하 160이야. 근데 물은 어때? 영상 100도야. 차이가 얼마야? 261도 차이야. 분자량이 비슷하면 뭐는 비슷해? 분산력에 의한 편극 현상은 비슷한 거야. 그지? 근데 얼마나, 그지? 이 효과가 셌으면, 수소 결합 효과가 셌으면 이만큼 차이 나 있네. 이거 쉽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쌍극자 사이 힘이긴 한데 따로 배우고 있다. 뭘? 수소 결합을. NOF에 붙어 있는 H와 NOF 사이의 관계야. 맞지? 다른 분자 NOF 사이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나와 있지? 물 분자의 어떤 수소의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산소는 또 다른 수소의 산소하고 또 두 번 이렇게 끌어당길 수는 있어. 오케이? HF도 FH 뭐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초높아진다. 261도 차이 뭐 내가 비교한 것처럼. 됐지? 당연한 건데 5번 쉽게 넘어갈 수 있을걸? 그러면 끓는 점의 순서 비교는 뭘까? 어떻게 될까? 당연하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게 끓는 점이 제일 높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는 수소결합 할 수 있는 거 말고 쌍극자 사이의 힘. 그지? 이 일반적인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거든. 그지?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뭐야? 분산력이겠지. 분산력만 존재하는 무극성 물질의 끓는 점.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이 만에서 실제로 섬세하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수소결합하는 물은 그냥 쌍극자 힘이 있는 분자는 분산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있는 거야. 왜? 어떤 분자에 전자 없는 분자 있니? 없지. 전자가 확률적으로 치우쳤을 때 그 편극 현상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 인력을 분산력이라 한다고 했잖아. 그지? 다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극성 물질은 그 분산력뿐만 아니라 뭐니 노골적으로 땡기는 유효 성분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에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도시락 싸면 뭐 물이나 탄산음료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편의점에서. 그지? 그런 것처럼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모르고 가르치거나 문제 푸는 뭐 1등급 애들 되게 많아. 분산력이 뭐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됐죠? 맨 아래의 탐구 자료는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주기에 따라서 결합하는 거 H에 결합하는 SCl, 뭐 SI, SE, SS, 뭐 BR, G 뭐 이런 거 있잖아. 무거워질수록 끓는 점이 살짝 올라간다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표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준 거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됐어야 되지. 봐봐. 이 빨간 줄, 뭐 이런 식으로 연장됐어야 되고, 노란색 없는데? 노란 건 못하겠다. 연두색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연장됐었어야 되겠지. 파란색 이렇게. 그지? 근데 파란색은 비슷하게 올라갔지. 근데 연두색부터 이렇게 더 높은 데서 꺾여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왜? 얘들은 제일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NOF 뭐야? 얘들이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H하고 O가 결합하면 H2, H와 F가 결합하면 H와 N이 결합한 거. 맞지? NOF에 H에 결합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이하게도 엄청 높은 결합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근데 왜 C는? C는 수소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안 되지. NOF하고 H잖아. 탄소는 수소하고 전기음성 차이가 0.35밖에 안 나. 그러니까 애매해. 극성이 있긴 한데 좀 애매하게 작아. 근데 얘는 노골적 극성을 갖고 있지. 극성이 약하면 어쨌든 인력의 효과가 떨어지지, 그지? 근데 극성이 큰 놈들은 인력의 효과가 클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걸 보여주려고 이 그래프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한 색깔 줄로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분산력 관점에서 맞지, 그지? 더 무거워질수록, 그지? 끓는 점이 커진다는 건 인력이 커진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근데 수소 결합할 수 있는 3개만 T에 올라가 있더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돼? 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좀 쉬고 할게. 한 번 더 해서 오늘은 긴 거 다 끝내버릴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또 하나 더 진도를 나가자고. 증기압력. 꽉 끓는 점. 이게 멋있는 개념이에요. 멋있는 개념. 응? 장난 아닌. 잘 봐. 증기가 만드는 압력이 있어. 얘 수증기. 수증기 기체지. 기체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공기 중 기체가 수증기가 많을수록 그 증기가 만드는 압력은 온도 일정하다 보면 더 커지겠지, 그지? 그렇게. 결국 증기 압력은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 증기의 구성수, 그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진다고. 오케이?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증기압력은 그냥 증기 상태의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 약속이야. 증기압력, 증기 상태의 모든 증기 상태의 압력이 아니고 동적 평형 상태가 됐을 때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진공 상태였어. 증기압력 얼마야? 아,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조금씩 이제 증발하면 수증기가 생기면 압력이 생기겠지. 그때 증기압력 아니야. 점점 많이 생기다 보면 응축되는 것도 생기지. 하다가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면 이때 포화됐다고 하는 거 아니야. 동적 평형 상태잖아. 그때 요 갖고 있는 이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딱 수은 기둥이 똑같게 만들어 양쪽 진공 상태라서 했다가 수증기가 많을수록 밀어내는 힘이 여기 생기지. 그럼 이거 올라가지, 그지? 올라가면 요 높이 차 때문에 얘가 더 밑으로 내리는 힘이 생기지. 그러다가 요 수증기가 미는 힘하고 이 높이 차가 밑으로 누르는 힘이 같아지면 딱 멈춘단 말이야. 그때의 수증기가 누르는 힘이 요 높이 차가 이제 내려 누르는 힘하고 같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압력을 뭐라고 한다?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증기압력 크기는 액체 종류마다 다 달라. 어떤 애가 증기압력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클까? 증발을 잘하는 애가 크지. 증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애가 커. 그지? 물은 증기압력이 작은 편에 속해. 왜 증발을 잘 안 해? 수소 결합 때문에. 결합이 세니까 떨어져 나오기 힘들어. 근데 휘발유가 왜 휘발유인 줄 아니? 휘발하니까 휘발유야. 욕하는 게 아니야. 이런 휘발. 욕하는 게 아니야. 휘발이 무슨 뜻이야? 증발? 그치, 증발인데, 그냥, 자연 상태에서 액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화된다는 뜻이야. 왜 휘발유를, 자동차 엔진 연료로 써? 자동차 엔진에서는 액체가 타는 게 아니고 기화돼서 거기서 폭발해야 되거든. 연료가. 그래서 휘발유를 쓰는 거야. 됐지? 그래서 휘발유 뭐야? 가까이 하면 냄새가 찡하게 나지. 왜? 휘발성으로 기체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세게 나는 거야, 냄새. 오케이? 분자간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휘발유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크다. 조건이 같을 때 증기압력이 크다. 맞지? 물은 작은 편이다. 한마디로. 분자간 힘이 작은 액체가 쉽게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 액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 높으면 더 많이 세게 증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증기압이 크다. 그러니까 액체는 온도에 따라 증기압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우상향한다. 온도가 X축이면, 온도가 올라가서 점점 증기압이 커진다. 오케이? 괜찮지? 그럼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가 뭔데? 끓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끓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액체 온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그 액체가 기화돼서 만든 증기압력이 있지? 이게 외부 압력과 같아져 버린다고 하면, 이제 외부 원래 공기가 누르는 힘하고 증기가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지? 같은 상태 이상으로 열 에너지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더 세지지. 그러면 표면에서만 증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표면에서는 증발이 포화되어 있어. 외부 압력과 같을 만큼. 그러면 안에서도 더욱 증발하는 거야. 안에서 증발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액체 상태였는데 기포가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증발을 더 하는 거야. 그쪽으로. 표면 더하기 안쪽부터 증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끓는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안에서부터 거품 뽀글뽀글 하는 게 끓는다고 하지. 그지? 그래서 내부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 조건은 증기압력과 외부압력이 같아질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왜? 증기압이 더 세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증기압력이 약할 때는 절대 외부압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절대 기포가 안 생긴다고.
네, 끓는 점. 끓는 점이 뭐냐 하면 그치, 딱 이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지, 그지? 맞지? 그래서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딱 같을 때부터지.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기준 끓는 점은 외부 압력 중요하지. 지금 외부 압력과 같아져야 되니까 증기압력이, 그지?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란다. 끓는 점이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야. BP야, BP. 그지? BP는 병원에서는 뭐라고 쓰게? 혈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BP. Blood pressure. 됐지?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외부 압력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끓는 점도 높겠지. 그래서 압력밥솥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 그지? 1기압에서. 그지? 그럼 100도에서 끓으면 계속 열이 제공돼봤자 기화되는 데 쓰거든? 그래서 100도보다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일반적으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쌀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100도라는 온도도 적당히 괜찮아. 근데 온도를 120도로 올릴 수 있다면 어때? 더 잘 익겠지. 그지? 그래서 압력밥솥을 만들어서 증발을 하는데 못 나가고 막아 놓으면 점점 쌓일 거 아니야, 기체가. 그러면서 압력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게 돼.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또 물의 온도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냥 라면 냄비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냄비가 드득 하면서 계속 기체가 나가잖아, 그지? 근데 압력밥솥 꽉, 그지? 고정시켜버리잖아, 그지? 못 움직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온도를 더 높이니까 더 잘 요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밥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갈비찜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압력밥솥에서 해서 이제 그 요리 시간 짧게 하고 더 잘 익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지? 다음 증기압력 곡선은 우상향, 맞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왜? 온도가 높으면 일단 증발하는 빠르게 빨라지잖아. 그러면 응축하는 빠르기가 그 빠르기까지 더 빨라질 때까지 온도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압력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맞지? 다시 증발을 더 빨리 하면 원래 100도씨에 1초에 100개씩 응축됐다 하자. 근데 온도가 더 올라가면 1초에 100개 올라가면 딱 동적평형 상태고 이제 끓는 점이거든. 근데 150개가 증발해. 그러면 이쯤 평형 상태 아니지? 150개 증발하면 어떻게 돼?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지. 물 기체 분자가 많아지지. 많아지면 점점 110개, 120개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150이 돼야지만 끓는 점이 도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미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공간의 수증기 분자는 원래 100도씨의 평형 상태에 있던 양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압력이 커지는 거지. 증기압이 커지는 거야. 얘가 표현하는 그지? 압력이 증기압이니까 개수가 많아졌지. 그런 거야. 우상향한다. 분자 간 힘이 작은 액체는 증발하기 쉽고 휘발, 그지? 증기압력은 크고 끓는 점은 낮다. 됐지? 그리고 물 같은 거는 같은 질량, 비슷한 분자량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오케이? 자, 여기에 4개가 나와 있지. 물질 종류가. 이 중에서 분자 간 힘이 제일 큰 걸 뭐라고 봐야 돼? 아세트산. 왜? 끓는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760이 되는 온도가 제일 높지, 아세트산이. 그지? 그러면 그 높은 온도까지 가야지만, 그지? 76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기화가 잘 안 된다는 건 뭐야? 분자 간 힘이 더 크다는 거지. 그지? 물도 꽤 높은 편. 아주 높은 편. 에탄올보다 더 높은. 그지? 다이에틸 리더가 뭔지 아니? 이게 다이에틸 리더는 지금은 안 쓰고 옛날에 1900년, 1800년대 이럴 때도 치과가 있었거든. 썩어서 아프면 뽑아내던 걸 해야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치과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노보케인,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가 없었어, 그때는. 뭐 했냐면 이거 가지고 비닐 봉지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흡입했어. 흡입을 하면 이게 마취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이에틸 리더.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기압하고 전기압이 같아지는 온도, 즉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지지. 그럼 분자가는 힘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고, 끓는 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외울 필요는 없지, 그지? 넘어가고 마지막에 상태라는 애가 있었어. 내가 대학생 때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애 중에 중동고등학교 다녔는데, 이런 데 있는 중동고등학교 상태라는 애가 참 착한 애였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 상태. 걔가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 됐을 거야. 온도, 압력과 물질 상태. 온도, 압력에 따라 물질이 기액고 상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맞잖아. 1기압일 때 온도가 영하 10도면 물은 고체지, 얼음. 20도면 액체지, 150도면 기체잖아. 이렇게 상태가 온도, 압력에 따라 달라지지.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달라지면 또 상태가 바뀔 수 있다. 그걸 이제 온도와 압력, 온도를 X축, 압력을 Y축으로 해서 그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표를 뭐라고 하냐면 상평형 그림, 상평형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됐니? 상평형 그림인데, 상평형 그림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보편적인 게 뭐냐면 오른쪽 이산화탄소처럼 생긴 거야. 뭐가 차이나 왼쪽하고? 온도하고 압력이요 이러지 말고 잘 봐.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보편적으로는 플러스야. 근데 물은 어때? 마이너스, 내려오지. 기울기라고 하면. 그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왜 물이 마이너스가 되냐 하면 크게 두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물이 비슷한 분자량을 갖고 있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큰 분자 간의 힘,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물은 그 수소결합 특징 때문에 영상 1, 2, 3, 4도씨의 물이 영하의 얼음보다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이 꾸역꾸역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지? 얼음이 될 때는 뭐라고? 물 분자가 약간 육각형 모양 만드는 빈 공간이 생겨서 좀 밀도가 낮아진다고 했지, 그지?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 마이너스라고 하자. 마이너스라고 하자. 노골적으로 마이너스로 했어, 내가. 됐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봐봐. 이런 거야. 처음에는, 이거지. 고체에서 얼음이었어, 이때. 어떤 온도, 어떤 압력에서 얼음이었어. 근데 온도는 안 변하고 압력을 어떻게? 높이면 어떻게 돼? 이 물 같은 놈은 어떻게 된다?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거야. 와우, 신기해. 이쪽이 얼음, 이쪽이 물, 이쪽이 기체 상태야. 온도를 안 바뀌고 압력만 더 세게 하면 상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압력을 높인다고 액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상대적으로 압력을 낮춰야지 액체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요거 설명하면 아마 이해는 될 거야.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들이야. 스케이트 원리야, 이게. 얼음이 있지. 얼음이 마찰이 있어, 없어? 거의 있어. 좀 있어. 얼음 마찰 좀 있다. 응? 그래서 스케이트는 어떻게 타는 거냐면, 원래는 얼음판에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도 좀 미끄럽지, 그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스케이트처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신발로. 안 돼. 이게 쭉 밀려나가진 않아. 어느 정도 마찰이 있거든. 오케이? 근데 신발이 아니고 날로 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날이라는 좁은 면적에 몸무게 다 누르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 날 밑에 있는 얼음이 뭐야? 압력이 확 커지거든? 그지? 신발이 누르는 압력보다 아주 좁은데 그 압력이 다 집중되잖아, 그지? 커지면 이 날에 접해 있는 얼음이 살짝 녹아. 물이 되는 거야. 얼음이었는데, 얼음이 약간 우둘투둘한 이제 표면이 거칠거칠 할 수 있었는데, 물이 녹으면서 매끈해지는 거야. 매끈해지면서 마찰이 훨씬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쫙 나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100명 중에 한 명도 모르는 그 과학적 개념이야 이게. 이해돼?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뭐야? 물의 스토리는 뭐야? 시작의 스토리는 뭐지? 물은 수소결합을 해서 졸라 센 분자간의 힘이 있고, 그러니까 촘촘하게 모여서 밀도도 높아지는데 고체가 되니까 차라리 못 움직이는 어떤 결정 모양이 밀도가 더 낮아지더라고. 봐봐. 압력을 높았을 때 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압력을 높이면 얼음도 이렇게 압축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밀도를 더 높여서 물로 존재하는 게 엔트로피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밀면 조금 밀려가는 게 더 유리한 거지. 그래서 물로 변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살짝 눈빛이 자신감이 없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 되게 매력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오케이? 설명할 만큼은 했다고 내가 생각되거든. 여기서 좀 더 설명해야 될 거. 요게 뭐다? 트리플 포인트. 상중점. 그러니까 이 점은 참 미묘한 건데, 이 점에서 살짝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바로 고체, 기체, 액체 다 될 수 있는 점이지. 그리고 이쪽은 융해곡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고체, 액체, 고체의 상태 변화 곡선이지, 그지? 이게 융해가 이제 녹는 거,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융해곡선이라고. 그렇지? 이거는 이제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해. 아까 봤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증기압력 곡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면 독립적으로 그린 게 이거야. 오케이? 이거 승화곡선. 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가는 건 뭐라고 한다? 승화라고 하지. 그지? 됐니? 그래서 요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물은 삼중점이 거의 0도의 뭐다? 1기압은 이미 뭐니? 0도씨 1기압은 액체야. 액체에 가깝다고 봐야지, 그지? 근데, 삼중점에 도달하려면 압력이 엄청 낮아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뭐야? 삼중점이 영하 57도에 5.1기압이니까 압력이 높지, 그지? 왜?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거든? 무극성 분자들은 뭐니? 분자 간의 힘이 작지? 그지? 작아서 그렇게 됩니다. 약간 이 삼중점, 이 물에 있던 싹 뜬 거야, 이렇게. 됐니? 이렇게, 상평형 곡선, 상평형 그림, 이걸 물과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두 가지, 융해곡선이 마이너스일 때하고 플러스일 때, 그지? 그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건 온도만 올린다는 거지. 압력은 유지하고, 그지? 압력을 유지하고 온도 올리면 당연하지. 얼음에서 물에서 기체 될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론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뒤에 거 문제 푸는 거는 자율. 그리고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은 좀 이따 내가 받을게. 앞부분은 질문 포함해서. 알겠지? 오케이?